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입자가 얼마나 작은지 저희가 3D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데, 자, 머리카락보다 작은 미세먼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이렇게나 작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 차이를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구현을 해본 겁니다. 머리카락보다 이렇게 작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문제는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초미세먼지가 침투를 한다라고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써도 사실은 완벽히 차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뇌, 폐, 심장, 생식기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데 더 충격적인 게 오늘 허은하 소장님. 네. 이게 잔주름을 막 그렇게 만든다면서요? 연구 결과 나왔어요? 그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얼마나 슬프던지 아마 온 국민들이 지금 그 생각을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 서울병원의 피부과 그 이종희 교수팀에서 14일간 관찰 조사를 했어요. 관찰 조사를 했는데 하루하루 체크해보니 초미세먼지가 피부를 뚫고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주름을 생성하고 또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러한 연구 결과는 유럽의 국제학술지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이중세안을 하거나 아니면 항산화 관련된 그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라서 사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또 회사 출근을 하는 남녀 모두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밖에.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초미세먼지가 많을 때, 나는 점점 더 늙어가는 거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 슬픈 연구 결과라서 진짜 어떠한 문제가 정말 많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김병현 박사님. 요즘 제가 왜 이렇게 늙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초미세먼지가 정말 피부를 늙게 한다. 잔주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이건 뭐 여성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남성들도 저도 이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지속되니까 한 오후 정도가 되면 얼굴이 굉장히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미세먼지가 피부로 침투해서 결국은 이 피부의 노화를 결국 촉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 기사를 보고 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미세먼지에 대해 질타하고 나서니까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장관들이 저마다 나서서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여러 장관들이 각자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가져오는 건강에 대한 피해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사전적으로 확인한 뒤에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가지지 못했던 대통령 한마디가 모든 정부의 결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악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공강우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인공강우를 자칫 잘못하게 됐을 경우는 결국은 다른 쪽에서의 가뭄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실험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 모든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총괄하는 건 결국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몸에 있게 되는 피부에 관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거친 총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 노력들 결국은 누군가가 책임을 질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조홍천님, 주름 비서관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가만히 있냐. 그렇게 비난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제 한 말씀 하셨는데 또 한 말씀 하시니까 대통령이 또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가냐. 이건 군주적이다, 봉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과연 대통령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그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정 장관님께서 인도네시아 예를 들으셨는데 아주 좋은 예지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벌목하고 하면서 산불이 계속 일어나니까 2002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아시안 국가들이 아시안 연무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인도네시아를 압박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자기 나라에서 불을 질러 놓고서도
계속 부인하다가 예. 그 협약을 비준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예. 13년이 지나가지고 비준을 했어요. 예. 이렇게 국제 기구를 통해서 계속적인 압박, 데이터를 들이대도 13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됐던 문제입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WHO나 동북아 영내 국제기구 같은 걸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인터넷 기사에 나가겠는데요. 조응천 청와대의 미세먼지 비서관 만들라. 뭐 이런 기사 나갈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